1999년 6월 30일 0시 30분경에 경기도 화성군 서시면 100m리의 시랜드 청소년 수련회 집이라는 수련원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는 약 550명의 사람들이 잠을 자는 수련원 건물 한 채를 태우면서 19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23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정부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지금까지도 모기향 때문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원인을 두고 있는데 과연 공포의 캠프가 됐던 시랜드 화재 참사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란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1999년 6월 28일 서울 문정동 소망유치원에 다니는 햇님반 7살 세라는 유치원에서 가까운 서해안으로 1박 2일로 여름 캠프를 가기로 하자 들뜬 마음이 됐습니다. 세라를 포함한 소망유치원 원생 42명과 원장님 그리고 선생님과 사진기사는 버스를 타고 시랜드 수련원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세라 아빠는 세라를 캠프에 보내고 다를 것 없는 하루를 보냈는데 그날 밤 잠을 자다가 새벽에 처제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처제는 세라 아빠에게 울면서 TV를 켜서 뉴스를 보라고 했고 세라 아빠는 뉴스를 보자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뉴스에서 나오는 영상에는 수련원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이었고 화재가 난 곳은 바로 세라가 캠프를 간 시랜드 수련원이었습니다. 화재를 처음 감지한 사람은 3층에 있던 송영규 관장님이었는데 시랜드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3층의 한 방의 문을 여니 형광등 주위에 하얀 연기가 보였고 3층 복도가 연기로 자욱했다고 했습니다. 송영규 관장님은 다급하게 화재 경보기를 눌렀지만 고장난 상태였고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먼저 피신을 시켜야 됐지만 아이들은 하루 종일 피곤하게 놀았던 탓에 깊이 잠이 들었고 겨우 깬 아이들은 잠결에 몸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복도는 암흑으로 바뀌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아이들을 깨워서 탈출을 했습니다. 송영규 관장은 처음 불이 시작된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301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소화기를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301호 안은 연기로 가득 찼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송 관장은 비상으로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는데 소화기조차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송 관장은 302호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됐고 302호 아이들을 모두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묵고 있는 시랜드 수련원 시동은 20분 만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소방차는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는데 한참 만에야 겨우 한 대의 소방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방차는 도착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고 한참 뒤였습니다. 소방관은 223호에 배정된 부천 열린 유치원 어린이들이 있는 방을 갔는데 방 앞에는 작은 몸집의 시신이 있었고 사망한 아이는 부천 열린 유치원의 혜주였습니다. 소방관은 대부분의 어린이가 자고 있는 3층으로 올라가서 318호에서 1명, 306호에서는 3명의 남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안타깝게 숨진 알바생으로 보였습니다. 소방관은 301호에서 불에 탄 시신들을 볼 수 있었고 몇 명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바로 소망유치원 7살 햇님반 아이들이었습니다. 소망유치원 7살 햇님반에는 세라가 있었고 세라 아빠는 사망자 명단에서 세라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세라 아빠는 세라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국가수로 달려가서 세라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했지만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말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라 아빠는 마지막이 될 세라의 모습을 보기 위해 용기를 냈는데 시신의 다리에 있는 세일러문 스티커 때문에 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1호 사망한 사람은 세라를 포함해서 18명의 유치원생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화재 사고 당시 301호에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고 7살 어린이들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유치원 원장과 선생님을 추궁했는데 314호에서 협의 시간을 가지면서 불침번을 썼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고 314호는 바로 마주보는 방인데도 불이 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314호에서 누가 나오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시랜드 화재 사고 당시 희생된 어린이가 가장 많이 나왔던 301호에 있어야 할 선생님들은 원장, 사진기사와 함께 밖에서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로 인해 자신들은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화재 사고 하루 뒤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원인을 찾았지만 2, 3개월이 걸릴 거라고 하다가 갑자기 7월 2일 갑자기 화재의 원인을 모기향 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한 결과 모기향으로는 화재가 날 수조차 없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누군가 복도에서 전기가 튀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누전이나 합선 때문일 가능성에 대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모기향으로 사고를 마무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기향 때문에 불이 나면 개인의 책임이 되는데 전기 문제라고 결과가 나오면 시랜드 수련원과 해당 관청, 즉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랜드 담당자는 국가수의 원인이 나오기 전에 모기향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희생자가 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사고 지역이 무선 통신 난청 지역이라 신고가 늦었습니다. 오산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된 건 사고 1시간 후였고 소방서에서 시랜드까지의 거리는 40분은 좋게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시 일부 도로에 수련원 측이 사유지라 주장하며 쳐놓은 철조망 및 쇠말뚝 등이 있어서 출동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소방차는 동원된 소방 인력만 553명에 소방차 등의 차량도 67대가 넘게 동원됐지만 3분 만에 물은 바닥이 나고 유독가스와 하염,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랜드 수련원은 1988년 초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1999년 3월 수련원 인가를 받았고 ABC 노흥으로 분리됐습니다. 화재가 난 시동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 위쪽 2, 3층에 컨테이너 52개를 쌓아 외벽은 흰색 목재,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한 건물로 생활관 겸 지도자 숙소로 사용되었고 총 59개의 객실에 63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컨테이너부터 저가 제품을 썼고 열 전도성이 강했으며 이음새의 용접도 아닌 실리콘을 발라서 성냥갑처럼 그냥 쌓아놓은 건물이었습니다. 시동 건물은 목재나 샌드위치 패널 등 인화성 물질로 감싸져서 처음부터 화재가 나면 큰 피해가 예상된 상태의 건물이었습니다. 수련원 대표는 가짜 도면도를 제출해서 수련원으로 인가를 받았고 인가를 내주는 관청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인가를 내준 것입니다. 당시 시랜드 수련원 대표는 토지 실소유주 김씨, 수련원장은 토지 임대자 박씨, 영업은 황씨가 각각 맡았는데 수영장 자리는 원래 양어장 자리였습니다. 1987년 시설주가 양어장을 수영장으로 불법 변경해서 벌금을 문 적이 있었고 1997년에는 무허가 소규모 놀이공원을 차려 장사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수련원장은 돈을 아끼기 위해 난림 건축과 불법 인허가,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에 취약한 건물 같지도 않은 컨테이너 박스를 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수용하게 됐고 결국 비리와 부실로 세워진 건물은 큰 화재를 내며 23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시랜드 참사 사고로 시랜드 수련원장은 5년형을 받았고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소망유치원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 행림반 선생님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랜드 화재로 큰아들 김도영 군을 잃은 김순덕 씨는 국가대표 필드하키 선수로 체육훈장 맹호장, 국민훈장 목련장, 대통령 표창을 받았지만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국가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후 국무총리를 만나 시랜더 화재 사고를 재수사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한 태도에 남편과 둘째 아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고 합니다. 시랜더 화재 사고는 현재 20주기를 맞이하지만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던 사고의 원인 찾기와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랜더 화재 참사에서 사망한 모든 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